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98, 99 쪽의 띠그래프를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띠그래프는 뭔지 아래의 개념 확인으로 먼저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이 바로 띠그래프예요. 자, 띠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띠그래프의 제목을 볼게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실천하고 싶은 활동별 학생 수를 말하고 있어요. 일회용품 줄이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가장 많네요. 그리고 그 다음 쓰레기 재활용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고 전기 절약도 있고 기타 그 외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띠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은 띠그래프는 먼저 1부터 100까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100. 자, 그러면 100%가 다 차야 띠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100분율을 구해야 띠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한 칸의 양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90부터 10까지 10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한 칸은 1%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10%인 부분이 10칸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칸은 1%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타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타는 이제 자료의 수가 적은 학생 수, 즉 적은 항목을 나타낼 때 기타 등등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각의 항목을 뭐 쓰레기 재활용, 전기 절약,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을 지금 퍼센트, 즉 100분율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100분율을 구해야 띠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띠그래프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로 나타낸 것을 띠그래프라고 해요. 지금 여기 띠그래프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는 비율과 띠예요. 즉 비율을 띠 모양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띠그래프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98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열기 문제에서 지금 스티커로 친구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실천하고 싶은 활동을 조사했는데 각각 일회용품 줄이기는 6명, 전기절약은 5명, 쓰레기 재활용 4명, 물절약 숫자를 잘못 썼네요. 쓰레기 재활용 5명, 물절약 4명, 대중교통과 친환경 세제는 각각 1명씩 있어요. 선생님이 이걸 또 5명이라고 썼네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아래 표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쓰레기 재활용에는 5명, 물절약에는 4명, 전기절약은 3명, 그리고 기타는요, 우리가 적은 학생들, 즉 대중교통과 친환경 세제 사용은 적은 학생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기타에 넣어서 2개로 나타내요. 그러면 합계 모두 다 더하면 20명의 학생들이 투표를 했네요. 우리 지금 보면 표의 순서가 이렇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가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아래에 기타에 넣은 환경오염 예방 활동 2가지를 먼저 써볼까요? 자, 2가지 뭐가 있었어요? 네, 위에 있는 대중교통 이용과 친환경 세제 사용이 있었어요. 그 2가지를 여기 써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데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배울 띠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아요. 학생 수를 한 번만 더 위에 표에서 했던 걸 반복해서 써볼게요. 학계 20명. 뒤에 명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단위를 한 번에 통일해서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는 써주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의 100분율을 구해야 돼요. 즉, 전체 합계를 우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항목들은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위에 학생 수를 살펴볼까요? 전체 20명 중에 일회용품 줄이기 부분은 6명만 차지하네요. 전체 중에 6명이 차지하는 것을 100분율로 나타내면 3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전체 20명 중에 쓰레기 재활용을 선택한 부분 5명의 학생들을 100분율로 나타내서 곱하기 100을 하면 25%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체 중에 각 부분, 물절약 여기 4명 있죠. 이 4명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20%다. 이렇게 20명 중에 3명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15%다. 그리고 20명 중에 2명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10%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도 퍼센트라는 그 단위가 앞에 써 있기 때문에 퍼센트를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의 백분율을 구했어요. 그럼 각 항목의 백분율을 아래에 한번 우리 써볼까요? 우리 일회용품 줄이기는 어떤 비율을 차지했었어요? 네, 위에서 30%를 차지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0%는 물절약 항목이었네요. 물절약 항목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지난 시간과 한번 비슷하게 말해볼까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실천 활동을 써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실천 활동을 가장 적게 친구들이 투표한 것을 써보는 거예요. 기타이다 라고 써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떠한 항목은 전체의 몇 %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기 절약 항목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다른 걸 써도 좋아요. 전기 절약을 하고 싶은 친구들의 비율은 전체의 15%이다 이렇게 써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은 물 절약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전체의 20%이다 라고 써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써보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띠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 띠그래프는 이 표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보면 일회용품 줄이기에 딱 칸이 딱 봐도 가장 넓죠. 그쵸? 전기 절약이 작고요. 그래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고 또 어떤 항목이 많고 적은지를 쉽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림 그래프와 약간 비슷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각 D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점은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눈에 쉽게 알아보고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를 써줄게요. 번호를 안 써도 되겠네요. 한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띠그래프를 구하려면 이렇게 각 항목의 비율을 구해야 한다는 걸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원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